이 근종이 육종암으로 가냐에 관한 그 상관관계에 관한 자궁근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자궁이란 장기를 보면요, 요즘은 잘 없는데 이제 백열전구, 이제 백열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그래서 백열전구 솥캣처럼 돼 있는 데가 자궁 경부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요게 자궁 이제 몸통인데, 자궁에 생기는 암은 이 속개처럼 생긴 자궁 경부에 생깁니다 주로. 자궁 경부의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게 주된 자궁에 생기는 암이고요. 그걸 자궁 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그 건강검진 또 백신 접종이 활발해서 진짜 여성암 순위에서 한 8위 이하로 쫙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암 순위 1, 2위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이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긴 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많이 생기는 암이 생기는 위치는 아니에요.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암은 자궁 육종암이라고 하는데 좀 희귀한 암이라서 좀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근종이 육종암으로 가냐에 관한 그 상관관계에 관한 정확한 논문은 잘 없어요. 왜냐면 희귀암이니까 이게 가나? 좀 데이터 좀 우리가 연관관계 찾기 어려워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뭐냐면 아마도 자궁 근종이 육종암으로 가는 것 같진 않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자궁 근종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육종암이었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게 육종암으로 변했다라기보단 이제 육종암이었는데 처음에 워낙 희귀암이다 보니까 좀 진단이 육종암으로 안 됐다가 나중에 좀 많이 커지고 퍼진 다음에 육종암으로 진단이 된 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을 때 혹시 내가 이거 암이 아닌가라는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대한 자궁근종,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제 거대 자궁근종이 보통 한 11cm 이상을 그렇게 좀 불러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20cm짜리도 이렇게 해서 잘 치료가 좀 됐어요. 물론 환자분들 입장에서 나는 이 근종이 나는 그냥 순백의 상태로 다 날려버리고 싶어. 그럼 적출. 근데 그게 아니다. 난 이 근종을 가지고 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지내왔는데 최근에 많이 불편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수술 없이 이렇게 색전술 하이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좀 가능합니다. 이 색전술 가지고만 또 안 되는 이유가 이 색전술을 해보니까 이제 색전술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이 자궁 근종으로 인한 출혈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요. 근데 이게 자궁 근종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는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거대 자궁 근종은 사실 색전술을 하는 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하이프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도 좀 위험해요. 이렇게 큰 거를 초음파 골 톡톡톡톡 때려서 어느 세월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사실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저는 어떤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색전술은 너무 차갑다. 수술방에서 자궁 동맥을 양쪽을 딱 클립을 잡아버리면 자궁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질려요. 색깔이. 이게 너무 차가운 치료다. 그리고 하이프는 너무 뜨겁다. 그래서 나는 미지근하게 하겠다. 안전하게. 그래서 색전술 하이프 같이 하게 되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거대 자궁근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분 색전술이랑 하이프 같이 했을 때 그렇게 만족스럽게 치료가 잘 됩니다. 만약에 자궁근종이 그 자궁 바깥으로 좀 돌출돼 있다, 그럼 수술하기 쉬워요. 자르고 드러내고 가볍게 꼬매주고. 근데 자궁근종이 자궁 안에 쏙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걸 다 꺼내고 결손 부위를 꼬매주는 게 굉장히, 사실 근종 떼내고 나면 정상 근육층들은 얇게 이렇게 껍질처럼 있는데 그걸 꼬매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뿌리가 깊을 때는 그냥 적출 또는 다발성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환자분들 보다 보면 자궁이 마치 포도알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종 한 2, 3cm짜리가 마치 포도알 송이처럼 자궁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 털어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건 적출하자고 하죠. 그래서 다발성이거나 뿌리가 깊거나 또 너무 큰 경우는 이제 적출하자고 하죠. 그래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 빼놓고는 이걸로 관리가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자궁적출 소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좀 그래요. 사실 환자분들 중에 적출 원하지 않는 분들 있고, 교수님이 이제 적출하자고, 같은 교수 얘기였는데 두 명의 환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둘이 이제 같은 직장 동료라서 한 명은 그 교수한테 나 적출 진짜 싫다고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옆방의 영상학과 교수한테 환자를 넘겨줬대요. 그래서 영상학과 교수님이 보시고 색전술을 걸어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이분은 같이 난리를 쳤대. 근데 교수가 꿈쩍도 안 하더래. 자기는 정성이 부족했는지 안 됐대.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색전술 검사해서 치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출을 원하지 않으면 사실 대학병원 교수님이 영상학과 넘겨주면 적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럴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적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활발하게 했으면 제가 굳이 개원가에서 이걸 굳이 제가 할 기회가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틈새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적출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얘들은 대학병원에서는 구조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지 하고 한 거죠. 자궁 적출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요? 보통 산부인과 교수님들, 특히 남자 교수님들은 자궁에 대한 이해는 딱 하나예요. 이거는 아기를 낳는 기관이야. 아기 낳을 거 아니지? 날리자. 근데 그 자궁을 갖다가 적출했을 때 후유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 유착으로 인한 후유증도 있지만 그 자궁을 적출할 때는 그 자궁 동맥 양쪽을 잘라요. 묶어요. 그러면 난소로 가는 혈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조기 폐경이 오기도 꽤 흔하게 와요. 특히 이제 40대 중반에 적출하고 나서 조기 폐경 오고 좀 고생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가 중요한데 자궁 적출 수술을 했을 때는 좀 그런 후유증들이 정신의학적인 문제로도 좀 많이 오더라.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사실 자궁이란 기관이 우리가 이거는 아기 낳는 거 외에는 아무 역할을 안 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었지만 사실 이게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신경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든지 또는 어떤 성욕이 굉장히 감소한다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들도 좀 동반을 하더라. 이제 그런 좀 반성이.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의사들보다는 그 환자 단체들에서 미국 그 사이트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런 걸 겪고 있어요. 이런. 사실 미국은 환자 단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궁 적출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환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보통 이제 적출 수술 이제 권유받고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뭘 치료를 잘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20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근종이 위치가 굉장히 안 좋고 컸는데 대학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이게 자궁 살리기 힘든데 수술은 안 돼. 좀 지켜봐요. 아유 피가 많이 나 빈혈약. 아유 그래도 좀 안 올라오네. 어떡하지?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치료가 어렵거나 또는 적출해야 되는 경우는 난 적출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게 돼요. 이게 찾아보다가.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틈새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끔 생각해보니 틈새 끼인 것 같아. 하이프가 이제 대학병 잘 안 하고 색전술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다 개원하신 분들 중소병원 또 개인병원 다 산부인과 선생님들 이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걸 좀 잘 배우기가 어렵고 안 하고 또 하더라도 하이프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다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틈새 좋긴 한데 내 틈새 끼인 것 같아.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와서 너 얘기 들어보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너만 해? 아니 너만 할 수 있다고? 아야씨 안 믿겨져. 정말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환자분 입장에 서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왜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너만 해? 뭐 이런 의심.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환자분 와서 내가 바로 여기 옆 건물에 저 내 피부과 유명한 데 가서 했어. 내 요 피부 무슨 건선인가 뭔가 자기는 독보적인 기술로 당신 치료해 줄게요 했는데 아유 거짓말해서 1년간 나 그냥 돈만 날렸어. 근데 옆 건물에 너만 된다고? 야, 그래 저쪽 건물에 저 피부과서 좀 너도 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이렇게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입장에서 야 이거 틈새에 끼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돼요. 특히 이제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잘 돼요. 이제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성근증은 이제 특히 그 통증이 유명해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서 마약성 진통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성근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한 40%에서는 이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진단이 잘 안 되는 게 성근증은 이제 내막세포가 근육층으로 착상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진단이 초반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잘 안 되는 병이긴 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자궁이 붓고 피나고 또 아픈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보통 이 성근증에 대해서는 대개 결국엔 자궁 적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적출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이프 치료하면 이게 또 치료반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암 설명할 때 최자감 통증 잘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근증 통증도 되게 잘 잡아요. 그래서 성근증 같은 경우에 하이프로 치료했을 때는 그렇게 자궁 적출 없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저는 수술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없이 너무 치료가 잘 돼서